네, 토마토 전략실입니다. 정의만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가 반갑게 엿새 만에 반등이 나왔네요. 네. 자,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보도록 하죠. 체크 포인트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하나, 주반 불확실성 해소 가능성. 둘, 연기금 순매수 규모 증가 전망. 셋, 1920선 지지 여부. 이렇게 세 가지 체크포인트 중에서 먼저 첫 번째 주반 불확실성 해소 가능성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 후반에 이벤트들이 있죠. 이후 정상회담도 예정이 되어 있고 중국의 GDP도 발표가 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뭐 타이틀상으로는 불확실성 해소로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 이유 설명을 해주세요. 오늘 뭐 증시 체크 포인트는 오히려 이제 악재 요소보다는 긍정적인 요소가 좀 많이 있는데요. 지난주에 시장을 하락했던 요인들이 서서히 이제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죠. 첫 번째 유로존의 문제인데 18일 이후 정상회담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스페인 전면 구제금융 신청 여부라든지 그리스 긴축 시한의 연장 그리고 은행 연합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이 될 거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리스에 대한 문제는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영향은 중립적으로 좀 판단이 서고 있고요. 스페인에 대한 전면 구제금융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좀 불확실성이 좀 커진 상황입니다. 독일의 입장에서도 스페인이 구제 조달 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서 구제금융을 받는 걸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스페인 정부 쪽에서도 전면 구제금융을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시장의 불확실성이 대두가 됐었는데 미국 증시의 하락을 보면 스페인의 전면 구제금융 가능성이 11월 달에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결국 시장에 안정감을 줬다라는 부분인데 결국 스페인의 어떤 이런 구제금융 신청 여부는 18일 이후 정상회담 때 어느 정도 논의가 되면서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좀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죠. 결국 이런 부분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좀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이 서고 있고요. 또한 이제 최근에 글로벌 경제 둔화 우려 때문에 시장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중국의 어떤 경제 둔화율 부분이 시장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했었는데 지금 상에 보면은 이 불확실성 중국의 어떤 경제 둔화 부분이 오히려 기대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전일 발표됐던 소비자 CPI 물가지수를 보시게 되면요. 현재 지난달에 2.2% 상승해서 1.9%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적어도 소비자 생산 물가지수가 2% 이내로 하락했다라는 건 결국 정책에 대한 가능성이 좀 많이 열어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18일 날 발표되는 중국의 GDP 성장률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 예측치로는 7.4%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달에 7.6%에서 2%포인트 감소한 7.4%를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잘 생각한다라면 오히려 경기 둔화 부분에서 악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오히려 지금 현재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 예로 본다라면 중국의 인프라 투자를 1조 위안으로 처음에 설정했다가 최근에 7조 위안까지 늘렸다는 부분이죠. 즉 중국의 정책 관계자들은 이미 경제 둔화율 부분에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정책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될 GDP 성장률이 7.4% 정도 시장 예측치를 나온다라면 지준율 인하라든지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죠. 적어도 11월 달에 어떤 정권 2학기에 맞춰서 대규모 어떤 정책 그 전에 정부의 어떤 경기 부양책 부분은 나오긴 힘들겠지만 11월 이후에 오히려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오히려 좀 긍정적인 요소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하나 미국의 경제 지표인데요. 지난주에 아주 좋은 소식이 나왔었는데 시장에서는 평가 절하를 했습니다. 결국 미국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발표되면서 시장의 예측치보다 훨씬 낮은 33만 9천 건을 발표했는데 뭐 통계적인 오류니 아니면 어느 정도 음모설이 대두되면서 평가 절하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목요일 날 발표되는 미국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현재 예측치는 36만 7천 건인데 이보다 안정화가 된다라면 결국 미국이 어느 정도 이제 QE3에 대한 어떤 이 효과, 점진적인 효과가 나온다라는 부분에서 심리적인 안정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이죠. 결국 이 유로존이나 미국이나 중국 부분의 어떤 이슈들은 전반적으로 시장에 긍정적인 요소를 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뭐 고용 지표도 그렇고 최근에 주택 지표도 회복하는 그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서 긍정적인 신호들이 조금씩 감지가 되고 있는 그 부분이고 중국의 경우에는 수출은 좋았는데 이 물가 지표 어제 좀 발표가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상쇄가 된 것 같고 7.4% 정도로 예상이 되는 GDP 이 정도만 부합한다면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EU 정상회담이 좀 문제가 되는데
뚜렷한 결론이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예, 결국 우리는 늘 그렇지만 EU 정상회담을 할 때 어떤 결과물을 우리는 원하지는 않습니다. 늘 결과물도 나오지 않았고요. 결국 어떤 과정에 논의가 있었냐 여부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 스페인에 대한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거고 결국 계속적으로 이열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 요인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논의가 진척되는 과정을 보인다라면 적어도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가 될 수 있다는 측면이고요. 가장 핵심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시장의 요소 부분, 그러니까 11월 달에 칼 가능성 이런 부분이 좀 대두가 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심리적인 안정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구제금융을 신청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신뢰감을 좀 가질 수 있는지 봐야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체크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연기금 순매수 규모 증가 전망. 지금 시장 QE3 이후에 뚜렷한 모멘텀이 없습니다. 수급도 많이 위축된 그 상태가 나타나고 있어서 이제 뭐 투신권의 환매, 외국인의 매도세 이 속에서 연기금의 등판을 많이 좀 기다리고 네. 있거든요. 가능한가요? 예, 일단 좀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러니까 연기금 쪽에서 순매수를 한다고 해서 공격적인 매수는 하지 않을 거로 전망이 되는데 결국 연기금의 순매수 규모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서 하방률 일성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현재 매수 주체가 부진한 상황입니다. 외국인 매수도 부진하고 투신권의 펀드 환매 부분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 잔고가 많으면서 향후 부담이 커지면서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 이런 부분에서 연기금에 대한 기대감이 점진적으로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제 7월 말 국내 그 연기금 어떤 주식 투자 비중이 17%에 불과하거든요. 올해 목표치는 19.3%입니다. 상당히 지금 기대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연기금 입장에서는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 이 목표치를 채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징적으로 본다면 연기금은 9월부터 12월 달까지 많은 순매수 규모를 보였다라는 부분이고요. 결국 이런 부분이 결국 자금 집행을 집중한다라면 시장의 강한 하방률성 그리고 상승의 모멘텀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올해 연기금이 올해 이제 1월 달부터 현재까지 순매수한 규모는 1조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많은 금액을 매수한 건 아닌데요. 그 최근에 보면 2019년부터 보면 평균적으로 8조에서 10조 원 사이에서 순매수를 했던 규모를 본다라면 지금 1조 원, 올해 1조 원이면 아주 미약한 매수거든요. 결국 추가적인 매수 규모가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빠진다라면 하방견일성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현재 지수권대에서는 굳이 겁먹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좀 판단이 서고 있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연기금 쪽에서 뭐 예상 퍼 쪽에서 한 8배에서 9배 수준에서 대규모 순매수를 했다라는 부분에서 현재 지수대에서는 어느 정도 연기금의 순매수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매수력도 충분하고 지금 PR이 지금 8.4배 이 정도가 되는데 그동안의 연기금의 매매 상황을 좀 본다면 PR이 8배에서 9배 이 정도 수준에서 상당히 많은 자금을 집행을 했기 때문에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세 번째 체크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1920선 지지 여부. 1920선대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여기가 지금 강한 지지선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시는 건가요? 일단 1920에서 1900선은 지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부분은 첫 번째 아까 이제 연기금의 순매수 가능성 그리고 이제 최근에 시장이 하락했지만 우리 코빅스 빅스 차트가 안정화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다우존스 운송 지수가 상승 전환했다는 부분에서 현재 시그널 자체는 매수 시그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보시게 되면요. 코스닥 지수가 단기 고점이 나왔다라는 부분인데 즉 시장에서는 지금 이제 코스피가 부진하다는 부분에서 코스닥의 어떤 대안 투자로 많이 올라갔었는데 지금 전고점 540선 부분에서 지금 강한 음봉이 나오면서 단기 고점에 대한 시그널이 나왔다라는 부분이죠. 이 부분 본다라면 당분간 코스닥의 어떤 흐름이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인데 그러면 역으로 생각한다라면 코스닥의 단기 조정이 나온다라면 최근에 어떤 이 역의 상관관계를 가졌던 코스피의 지수 부분은 오히려 상승 모멘텀이 가능합니까? 저점 매수가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최근에 돌파했던 이 저항선을 돌파해주고 갭으로 돌파한 후에 이 저항선을 지지선으로 바뀌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1920선의 지지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이 서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아까 잠시 얘기해드렸던 부분입니다. 코빅스 차트입니다. 미국의 빅스 차트가 있듯이 대한민국도 옵션 변동성으로 코빅스 차트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시장이 하락을 했지만 변동성 차트는 안정화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투자 심리는 악화가 됐지만 옵션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하락 배팅보다는 오히려 변동성 축소의 어떤 방향성이 결정이 된다 부분이죠.
결국 방향성, 그러니까 추가적인 하락의 방향성보다는 현재 시점에서는 어떤 변동성이 축소되면서 상승 쪽에 베팅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이죠. 결국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라면 1920선의 지지 여부가 좀 더 좀 신뢰도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지지 어떤 바탕으로 어느 정도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들 이제 좀 볼 때가 된 것 같은데 롱숏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일단 대형주 중심에 좀 낙폭과대가 좀 큰 대형주 중심으로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이 좀 좋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회의 요인이었다라는 부분이고요. 시장이 단기적으로 좀 반등권에 나온다라면 투신권의 환매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줄어들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대형주의 랠리를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차익 쪽은 아직까지 뭐 2,050포인트가 안 왔기 때문에 QE3에 대한 효과 추가적으로 뭐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어도 2,050포인트 이상까지는 한번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한 종목 골라주세요. 네, 삼성증권입니다. 최근에 이제 많이 빠졌습니다. 네. 이제 QE3 발표 후에 갭 상승 나오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이 갭을 대부분 메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세가 나는데 최근에 저점을 이은 추세선에 이 상단 부분까지 어느 정도 지금 왔습니다. 결국 5만 원 이하권대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저점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기술적으로 본다라면 삼성증권은 리만브로더스 파산 이후에 4만 5천 원에서 5만 원 요 가격대에서 계속적으로 지지를 받았다는 부분이죠. 결국 5만 원 이하권대는 매수 영역으로 판단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삼성증권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4만 9천 원을 제시해 드리겠는데 오늘 상승 출발한다라면 5만 원 이상에서 상승 출발을 한다라면 5만 원권대에서 한번 분할로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5만 5천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4만 5천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7일째 하락하고 있는데 오늘 반등에 시원스럽게 나올지 좀 봐야 되겠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